안녕하세요. 언제나 말했지만 내 이름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니, 당연히 채널 이름이 김건우니까 그냥 김건우라고 말하긴 하지만 아니, 뭐 분명히 김건우이긴 한데 만약에 내가 언젠가 인플루언서가 된다면 망상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 인플루언서가 된다면 채널 이름을 좀 더 멋진 닉네임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름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때는 채널 이름이 김건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김건우라고 미리 밝히고 가는 바입니다. 뭐 망상일 수도 있는데 망상 그 자체지. 아무튼 오늘도 오전에 이 책을 공부했습니다. 그 손용근이라는 사람 뭐 교수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만든 사회복잡개론 이론서를 오늘로 3회독을 끝냈습니다. 발을 정자에서 3획이 써있는 거 보이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늦었을 수도 있지. 원래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들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3월쯤이면은 동형 모의고사 풀 때니까. 아 근데 난 그 커리큘럼 자체도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내가 자격도 못 해놓고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 커리큘럼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굳이 그런 대중적인 공무원 시험의 커리큘럼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커리큘럼이 어떤 거냐면은 보통 6월에 지방직이 끝나잖아. 그러니까 7, 8월에 기초 개념을 싹 다지고 9월, 10월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고 12월, 1월 그때부터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를 풀고 아닌가? 아니, 뭐 아무튼 뭐 심화 개념을 듣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나도 옛날에 EBS 강의를 들을 때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물론 그 커리큘럼을 다 완전히 따라가진 않았었지만 난 그 커리큘럼에 좀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항상. 왜냐면은 기초 개념을 7, 8월 만에 끝낸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갔었단 말이야. 기초 개념을 2달 안에 끝내고 9월부터 바로 그 뭐냐 9월, 10월, 11월, 12월을 기출문제 풀고 1월, 2월 동형 모의고사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물론 나는 5번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 그 커리큘럼 짠 사람도 엄청 연구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누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이걸 먼저 따져한다고 생각해. 바로 수요 공급 곡선이야. 갑자기 왜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강의잖아. 돈 주고 사는 강의잖아. 돈을 내는 사람은 돈을 내는 사람의 사고방식, 패러다임을 뇌 속에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존나 복잡한 말 할 겁니다. 파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강의를 짤 수가 없어. 파는 사람이 아무리 신념과 자기만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렇게나 강의를 짤 수가 없단 말이야. 왜 그럴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건 궤변으로 보인다면은 팔리지 않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공무원 수험생의 패러다임, 사고방식에 입각한 강의만 강사들은 짜는 거고, 이거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 몰라라 한단 말이야. 그리고 평균적인 공무원 수험생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강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 왜? 경쟁률이 대단한데 평균적인 공무원 수험생처럼 공부를 해서 합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난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지. 5번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공부 방법을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계획도 세웠었잖아. 그러니까 국어는 난 평소에 그 독서를 존나 많이 하거든. 요즘은 독서합니다. 시험 공부한다고 독서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야. 오늘 이 책을 한 권 읽었거든. 다 읽진 않았는데 김익한 교수의 거인의 공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야. 자기 개발서로서는 아주 좀 완성도가 높은 책이기 때문에 많이 추천합니다. 그게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국어가 아니라 독서는 평소에도 좀 욕 나올 정도로 시발 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독해력에 대한 구급 기준으로 지방직 기준으로 독해에 대한 감은 완전히 다져졌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주 갑자기 올해 6월에 이상한 신유형이 나오지 않는 이상 100점 맞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국어는 계획표 이렇게 썼어. 뭐 기반은 다져졌으니까 기출 문제만 암기하면 된다. 정확히 문제 자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유형을 암기하는 거겠지. 영어도 거의 비슷하게 독해력은 있는데 어휘는 거의 다 아는데 어법에 따라서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거를 구분하는 게 약간 좀 어색하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 훈련을 더 해야 되고
해석 훈련이 끝나면 기출문제 유형을 암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형을 암기한다는 게 별게 아니라 주제, 제목, 요즘 문제는 이런 패턴으로 풀고, 그리고 빈칸 추론 이런 패턴으로 풀고, 글 나열하는 건 ABC 나열하는 건 이런 패턴으로 풀고, 뭐 요약하는 문제는 이런 패턴으로 풀고, 심기학 문제는 저렇게 풀고, 수능 독해랑 똑같단 말이에요. 수능 영어 독해랑. 한국사는 기출 문제만 풀면 됩니다. 왜? 그냥 한국사 내용을 다 아니까. 물론 자잘한 문화사 이름, 유물, 유적 이름 같은 거는 뭐 연도랄지, 뭐 지역 지리사랄지, 권업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독립 단체들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다 못 외우지.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핑계일 수도 있지만 나는 못 외운다고 생각해. 근데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려운 문화사는 나 말고도 다 틀리기 때문에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거 공부할 시간에 내가 제일 약간 행정법이나 사회복잡 공부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사회복잡은 기초개념 이 책, 손영근 선생님이 만든 사회복잡 개론 이론서로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패턴 암기하면 되는 거지. 행정법은 당연히 판례를 먼저 암기해야 되겠지. 1500개에서 2000개 정도는, 그러니까 생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의 판례를 볼 때 육하 원칙으로 나누는 거야. 육하 원칙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흔히 W 5개에 H 1개라고 하지. H는 하우고 W 5개는 when, where, what, why 또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쓰면 알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미분한 다음에 다시 적분을 하는 거야.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판례 1번, 판례 2번 이딴 식으로 외우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외우면 좆된다니까? 진짜 좆되는 거야. 판례 1번, 판례 2번, 판례 1562번, 판례 1592번, 판례 1999번, 판례 2000번 드디어 다 외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목차를 구조로 해가지고 외워야지. 목차 구조를 바탕으로 외워야 된단 말이야. 뭐, 이 영상 보는 사람 중에 공무원 시험 행정법 준비한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굳이 말하자면은, 뭐냐. 행정법에 대한 기초가 있고, 그러니까 법의 정의지. 행정의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 작용법이란 게 있습니다. 행정 입법도 있고, 행정 행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아무튼 목차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행정 쟁송이란 게 있어. 행정 심판이랑 행정 소송. 그리고 또 그 손해전보라는 게 있어. 손해배상이랑 손실보상.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골라보자면 그게 뭐였더라? 의무유형 확보수단이라는 게 있어.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목차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판례는 어떤 대단원에, 어떤 중단원에, 어떤 소단원에 6번 판례고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물론 소단원 내에서 10개 정도의 판례가 있는 건 그거는 번호로 외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 번호도 굳이 시험 볼 때 떠올린 미친놈은 없을 거 아니야. 뭐 수학의 정석이라고 할 때, 수능 수학 볼 때, 아 이거는 점화식이 요새 배우나 모르겠는데 근해 공식이라고 하자. 근거 계수의 관계라고 하자. 근거 계수의 관계에 3번이겠군이라고까지 외우진 않잖아. 하지만 근거 계수의 관계라는 건 이해를 하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목차 위주로 외우는 거는 책에 저자가 짜놓은 게 목차잖아. 적어도 목차 구조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암기하고 넘어가야지. 그게 기본서를 공부한 제대로 된 방법이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어, 국어 기출문제 암기는 6월 20일이 시험이니까 6월 19일까지 하면 되고, 영어 해석 훈련은 천일문 한 권 더 사가지고 5월 20일까지 한 다음에 기출문제 암기 6월 19일까지 똑같이 하면 되고, 한국사 기출문제 푸는 건 6월 19일까지 하면 되고, 사회복잡 개론은 4월 30일까지 기초 개념을 다 외워버릴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합니까? 지금 3월 31일도 아닌데 한 달 넘게, 그러니까 45일 동안 뭘 하겠다는 건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 씨발 내 맘이야. 그러니까 이 두꺼운 책을 내가 얼마나 외웠겠습니까? 당연히 대부분 못 외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고 꼰대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든 내 맘이야. 씨, 내 맘이야. 어찌됐든 그 다음에 사회복잡개론 기출문제 암기는 당연히 똑같이 6월 19일까지 하면 되고, 행정법 판례 암기는 6월 1일까지. 그리고 기출문제 유형 숙제는 6월 19일까지 해가지고 빨리 푸는 연습하면 되겠지. 정리가 되지. 4월 30일까지 사회복잡개론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이 써놨어. 5월 20일까지 영어 문장 해석을 연습한다. 6월 1일까지 행정법 총론 판례를 암기한다.
6월 19일까지 전 과목을 마무리한다. 마무리는 그냥 10개는 기출, 그냥 10회독 정도 하면 되겠지. 그 정도만 해도 난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해. 합격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결혼 알지? 이상한 문제들 나오는 거. 작년에는 헌법도 나오고 별 이상한 문제가 다 나왔었잖아. 헌법도 나오고 갑자기 페미니즘도 나오고. 페미니즘 나온 김에 한마디 해보자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나도 여성 혐오가 많습니다. 에이 저 여자 녀석들, 저 더러운 여자 녀석들, 한심한 여자 녀석들, 이 건방진 여자 녀석들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성 말이 꼬이네. 여성 혐오가 굉장히 심하긴 한데 그럼에도 나는 여성에 대한 애틋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페미니스트가 맞다고 생각해. 근데 언제나 말하지만 나는 본질적인 페미니스트지 그냥 권력 양도형 페미니스트가 아니야. 물론 이런 말은 다 내가 만든 말이야. 이 페미니즘 연구한 사람 중에 이런 말 쓴 사람 없는데 아무튼 내가 만든 오리지널 페미니즘은 본질적인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연민과 애틋함으로 인본주의를 실천하는 페미니즘, 마치 윤석열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거는 괜찮잖아. 근데 현 시대의 페미니즘, 한국형 페미니즘은 좀 극단적으로 하자면 남자를 모두 죽여버려야겠어, 찔러 죽여야겠어, 이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으로 남자의 고추를 다 잘라버려야겠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리고 굳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현 시대의 한국형 페미니즘은 우리나라에서는 뭐랄까 지금까지 남자들이 다 헤쳐먹었으니까 다시 뺏어옵시다, 이런 식으로 복수와 증오의 논리로 점철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는 진정한 평화로 이어지지가 않잖아. 아무튼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롭게 재밌게, 성폭행이 아니라 평화로운 섹스도 하면서 살아야지. 좀 말이 좀 노골적이지만 평화로운 진례 사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찌됐든 여성들 중에는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도 있을 거야. 남성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남자가 뭔 여성 트라우마가 있겠냐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 남자들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인터넷 세계에서, 뭐 남자들이 다 도태되었다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니라, 인터넷 세계에서 쌓아올린 여성의 이미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에휴, 한여들. 나라가 거대한 한여다. 이런 말을 자주 한단 말이야. 근데, 한국 여자가 나라를 지배하는 게, 그렇게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어. 어느 시대든 민주당이 앞서는 때가 있고 국민의힘이 앞서는 때가 있고 심지어 조국이 앞설 때가 있고 이준석이 앞설 때가 있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정치조차도 거대 양당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성별은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떤 시대에는 남자가 우선일 수도 있고 어떤 시대엔 여자가 우선일 수도 있고 물론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다른 성별 여집합을 타락하면 안 되겠지. 근데 지금 한국 여성들이 한국 남자를 탄압을 하나? 페미니즘엔 지나치게 심취한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한국 남자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저기 남자 지나가네. 쟤는 고추가 있겠지. 쟤는 생리 안 하겠지. 여기까지요. 근데 왜 그렇게 남녀가 갈등이 심해지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야. 뭐 어찌됐든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만인의 삶은 평등하게 사망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야. 평화롭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의 기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의 이해, 이 두 책도 추천하는 책입니다. 난 맨날 책 광고만 하네. 물론 광고비는 전혀 받지 않는 그러니까 말이 꼬이네. 책 광고지. 나는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이런 책들은 다 내가 좋아서 산 거란 말이야. 대부분 다 내가 좋아서 산 책들인데 이 책들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깃들어 있단 말이야. 좀 오글거리지만 마음이 깃들어 있단 말이야. 무슨 퍼즐 조각에 마음을 깃들게 하는 것처럼 이런 책들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인 셈이지. 이 책장 하나가 거대한 그림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책 광고를 하면서도 돈을 전혀 받지 않거든. 뒷광고도 아니고 앞광고도 아니고 그냥 호구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에리 프롬이랑 사운드 다니엘의 책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도 광고비를 전혀 받지 않잖아. 왜 그런지 알아? 이 책 자체를 광고하는 게 아니야. 이 책의 텍스트 내용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의 가치관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 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조금이라도 내 색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그 권력욕으로 광고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 영상을 몇 명이나 볼지 나도 모르겠지만, 아씨, 쐐기진이 아프네. 이 영상을 몇 명이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내 색으로 물들 수 있다면, 내 세뇌는 성공했다 이 말이지, 농담이고. 어찌됐든, 만인의 삶은 평등하게 사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그렇게까지 복수를 하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고, 성폭행을 하고 싶고, 고추를 잘라버리고 싶고, 불에 태워버리고 싶다면, 참으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축복하고 차라리 무시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식으로 그런 복수를 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지. 염산을 뿌리는 상상을 하거나 칼로 찌르는 상상을 하거나 주워 패는 상상을 하거나 그거 자체가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는 거야. 베스트셀러 중에 렛댐이라고 있다면 렛댐. 렛. 그러니까 사역동사인가? 맞나? 렛이 사역동사 맞나? 아무튼 댐은 그 사람들이란 말이지. let them. 그러니까 let it go랑 똑같은 말이야. 있는 그대로 풀어헤친다. 그러니까 let them. 그들이 지랄 발광을 하든 말든 내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는 거야. 미워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남성 혐오가 심하든 간에 여성 혐오가 심하든 간에 그들이 지랄 발광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였나? 몰라. 암 걸린 것처럼 생긴 새끼 한덕수 맞나? 걔가 광주에 갔을 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광주 갔을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했잖아. 광주 시민들이 막 에휴 꺼져 이 보수 이 새끼야 이렇게 어딜 여기를 와 광주를 이렇게 반응했잖아. 나는 둘 다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데 6대 4로 광주 시민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니까. 왜? 한덕수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 한덕수에게도 천부인권이 있는데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인지도 모르겠지만 광주와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쫓아내는 그런 걸 해야 했었을까? 근데 40% 한덕수 잘못도 있는 게, 그럼에도 사람은 이성만으로는 작동하는 동물이 아니라 감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의 마음까지도 정치인이라면 고려를 했었어야지. 근데 6대 4로 광주 시민들이 더 많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광주 시민들이 우파 정치인들을 업신여길수록 대한민국 내에서 광주나 전라도 입지가 좁아진다고. 현실까지 고려를 했었어야지. 아무튼 세상을 구하는 건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고, 사랑 기술은 너무 많이 광고했으니까 이번엔 이 책을 광고해보자. 온전한 사랑이 다니엘이라는 글자가 보이나? 보이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는데 아니 초점이 안 맞네. 어찌됐든 그 사운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유튜브 채널도 있어. 나보다 존나 구독자가 많지. 아니 뭐 그런 거에 질투하진 않는데 그 사람 알파 메일인 건 좀 질투가 나더라고. 어찌됐든 이 책에 보면은 목차를 보면은 목차가 어딨지? 왜 없지? 없을 리가 없는데 여기 있다. 자,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사랑이 아닌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영화로 보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드라마로 보고 소설로 보는 사랑이라는 거는 핑크빛이고 정열적인 빨강이고 키스를 나누고 좀 더 노골적인 매체로 가면은 미친듯이 섹스를 나누는 그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가 사랑이지? 어찌됐든 사랑 99%가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사랑이 아닌 네 가지 증상이 그 정체인데, 그래서 투사와 추상화 그리고 침습, 소유욕, 동일화. 나는 아직 이 책을 마스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뭔 말인지 긴가민가 하지만 좀 더 읽어볼 생각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랑 기술을, 그러니까 에리 프롬의 사랑 기술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전투나 폭력은 좋아하지만 아까 말하고 무슨 되네.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 나도 아직 모자란 중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알아서 찾아내야지. 어찌됐든 예전에 퓨처 셀프 얘기도 했었잖아. 이 책은 진짜 존나 전형적인 자기계발서인데 이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왔던 거 내가 10번도 넘게 설명했었지. 트라우마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
아들러 철학에 나온 얘기거든. 아들러 철학. 아들러는 트라우마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왜? 왜 아들러는 그러니까 선배 학자인 프로이트하고 다른 말을 했을까? 프로이트는 사람은 과거에 지배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자아도 확립되지 않은 어린 시절에 폭행이나 학대를 당하면은 평생 병신으로 살아 그렇게 표현은 안 했겠지만 평생 병신으로 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아들러는 트라우마가 실제하지 않는다고 했어. 선천성이나 과거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무한대의 가능성으로 발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아들러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 뭐 자동차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차 사고, 자동차 교통사고 트라우마가 있든 다르게 해석해 보는 거야. 난 그때 트라우마를 겪었으니 운전을 못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병신 루저지. 비하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나는 나약한 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정신이 나약한 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비하를 하겠습니다. 나는 예전에 자동차 사고를 겪었으니까 나는 자동차 운전을 못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야. 괜히 일어났겠어? 내가 부주의함 그리고 운이 안 좋음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통제도가 안 좋다는 식으로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합리화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뭐냐 미래에 내가 그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살펴볼 건지를 뇌 속에서 재구성해야 한단 말이야. 그럼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 어찌됐든 그렇다 이 말이지. 그 황노문 교수님 채널에 내 영상이 올라왔다고 했잖아. 거기에 내가 댓글도 달았는데 반드시 합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합격해야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